그러면은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회 기관이죠. 그래서 가족은 굉장히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치를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가정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가치도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책임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진실함, 끈기 이런 것들이 바로 가족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 외에도 중요한 가치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가족들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중요한 아주 가치들이죠.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굉장히 긴밀한 가족 관계가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뭔가 부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필리핀 문화에서는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특히 고령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중요하지요. 그리고 가정에는 이렇게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이 있고 또 조부모님도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숙모, 아저씨 다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 이전에는 이렇게 확대가 대가족 형태가 지배적이었는데 지금은 핵가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핵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렇게 가정의 어떤 어머니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식민지 이전에는 여성과 남성이 굉장히 동등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족 의미를 다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뭔가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의무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고 아이들은 바로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고 그리고 식민지 시대 이전에도 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가족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을 때는 그 아들이 그 역할을 뭔가 물려받게 됩니다. The dory was asked from the groom by the bride's parents, and the former was required to serve in the house of the bride as part of the dory. 어머니들은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딸과 아들 모두 집안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집안일을 주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굉장히 예의 발라야 하고요. 그리고 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남편이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식민지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식민지 시대에는 바로 근면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 이전처럼 대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였습니다. 대가족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농장,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시골에서는 대가족이 어떤 하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을수록 축복이고요. 그래서 7명에서 10명씩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쉽게 밖에 나는 게 허락되지 않았고, 여자아이들이 나갈 때면은 뭐 야야라는 어떤 보모와 함께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남자친구와 함께 이렇게 나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조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아이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존중하고 친절해야 된다는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필리핀을 살펴보면 그 시대에도 가정은 중심에 있습니다. 모든 가족은 부모와 아이들이 포함된 대가족이 있었고, 그리고 매일 밤이면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들의 어떤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생일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가정 행사나 그런 명절에는 뭐 크리스마스 이런 때는 가족이 모여서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또한 뭔가 장례식도 함께합니다. 그래서 식민지 시대에는 특히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는 가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6시면은 밤 6시면은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시간을 놓치면은 굉장히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매일 일요일이면은 가족이 모두 함께 교회에 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가족의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가족을 지켜나가고 아이들에게 규율을 가르칩니다. 어머니는 바로 집안일을 담당하고 책임지고요. 그리고 가정을 지켜나가고 아이들이 읽고 배우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남편을 도와주지요. 그래서 그리고 아내는 교회와 아이들과 그리고 부엌에서의 어떤 리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남성에게 순종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후에 나중에 훌륭한 가정주부나 하나님을 모시는 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기관으로서 여러 가치들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전수되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식민지 시대를 거치게 되었죠. 여전히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어떤 가정에서의 역할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들은 높은 교육을 받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리고 뭐 가르치는 것 이런 교육에 대해서 더욱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순종적인 역할을 강요받습니다. 오늘날 필리핀 가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필리핀의 어떤 헌법, 가정법의 법도 지금 제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법으로 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이 어떤 독립적인 하나의 객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발전이라든지 사회 발전을 추구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지금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런 필리핀 가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내와 남편, 아이들이 이제 핵가족 중심이고요. 그리고 많은 가족들이 지금 가족들이 규모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5명, 즉 부모와 아이들 이렇게 5명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설문조사에 따르면 8% 이상의 가게가 이제 아빠가 없는 이렇게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점점 해체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필리핀의 어머니들은 지금 현재 보면 아이들과 굉장히 사이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키스를 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양육 방법이 굉장히 지배적이기는 합니다만
조금씩 변하고는 있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자신들의 스스로 결정을 하려고 지금 독립적으로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화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특히 이렇게 부유한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그 뭔가 부모와 함께 자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자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또한 이렇게 가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이런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위상이 조금 낮아지면서 어머니가 출산을 이렇게 컨트롤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편들은 자신들의 급여를 아내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급여를 위임하지요.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기는 합니다만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나라의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좀 더 아이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정을 보면 가장 장남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그 밑에 있는 형제들을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남들이 자신들의 어떤 동생들을 돌보고 책임지고 또 교육을 받을 때 동생들을 위해서 등록금을 보태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여러 가치를 가정에서 배우지만 지금 현재 가정들이 이런 아이들 양육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부모들은 일을 하고 점점 더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케어를 받지 못하고 내버리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야야라는 부모로부터의 케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일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고 또 부모들은 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은 이렇게 방치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주로 학교에 맡겨지게 되고 결국에는 아이들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교육 쪽에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 어린이들은 요즘의 아이들은 다른 세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요즘 필리핀 어린이들을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려하는 것을 타부처럼 여기기도 하죠. 많은 아이들을 이제 파트너 개념, 동반자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할 때에도 더 그렇게 가족과 많은 논의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독립성이 더 강화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과거에는 아이들이 그 부모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을 보통 부모님께 드리곤 했었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쓰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전통을 따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날
가족 전체가 함께 식사하는 것도 좀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 식사를 하면서도 대화가 많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혹시 이 잘못 키운 게 아닌가, 문화적으로 잘못 키운 게 아닌가라는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이제 일요일은 과거와 달리 더 이상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고요. 그리고 부모, 자녀 모두 다 각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함께 가족과 보낸 것과는 다른 상황이죠. 네,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의 전통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가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부모와 손자의 관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녕 할아버지, 뭐 할머니, 뭐 이러한 친근한 호칭들이 사라지고 하이파이브 이런 것들을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문화가 바뀌어가면서 가족의 친근감, 친밀도 역시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봤을 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이들 양육에 과거만큼 이렇게 집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부모의 이 명령에 단순히 따르는 것보다 친구들과 시간을 더 보내는 분위기입니다. 필리핀 가정을 보면 요즘 몇 가지 어려움, 도전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가정은 대부분의 경우 사회생활의 근본입니다. 근본으로 생각되는데요.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 대한 가치는 아직까지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죠.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필리핀 가정의 안정이 지금 많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가정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현실을 살펴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사인이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 가정이 지금 해체되고 있다는 것이죠. Research show that almost half of the sampled Filipino youth living in Metro Manila belongs to broken families. 그래서 지금 현재 19%의 가정이 아버지가 없고 5%의 가정들은 어머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지금 가정이 해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뭔가 그런 사춘기 기간에 이런 부모의 부재가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예,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부모들이 먼저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커리어 중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커리어가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라면은 가정은 소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덕적 타락이 결국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필리핀에서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희망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삶에서 우리 삶과 가정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정 중심에 있을 때 아이들이 결국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찾고 전 세계에 나갈 때 단지 이렇게 가정뿐만 아니라 필리핀 사회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떤 문제점을 같이 이겨내갈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평화롭고 기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중심에 있을 때 모든 가정이 모두 성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